안녕하세요. 11번가에서 상품 도메인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상품 서비스 기획팀 강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고객의 니즈는 다양해졌고요. 이에 맞춰서 11번가도 아마존, 우아럭스, 슈팅 배송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들을 런칭해서 빠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왔는데요. 그래도 커머스 서비스에서 기본은 역시 그 원하는 양질의 상품을 쉽고 빠르고 탐색해서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고객 니즈를 만족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저희 11번가에서는 목적형 조직인 ST를 신설했고요. 카탈로그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해서 전시, 검색, 상품 상세 등의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쁜 한 해를 보내신 담당자분들과 함께 각 개발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 등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각자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DP 기획팀의 임재욱입니다. 정님. 네, 안녕하세요. 상품 카탈로그 ST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색 추천 개발 담당 설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맨날 일을 하는데. 네, 일단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상품을 저희가 최저가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ST를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카탈로그 매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탈로그 매칭에 대해서 짧게, 쉽게 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카탈로그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비교를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 건데요. 카탈로그를 사전적 의미는 상품의 대표적 이미지나 제조사, 브랜드, 상품명 등을 모아놓은 정보를 말하는 거고요. 이 카탈로그에 상품을 매칭에 넣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가격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가격 비교를 통해서 보통 최저가를 찾으니까 그래서 그 가격들이 사실은 11번가의 상품들이 11번가 뿐만 아니라 밖에 외부의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최저가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재현님 쪽에서 진행하신 업무들이 있을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저희는 이제 카탈로그가 매칭되어 있는 상품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어떤 상품의 가격을 조정할 건지 해서 상품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선택한 상품을 어떤 가격에 맞출 건지 뭐 저희 내부에 있는 과거 데이터를 갖다가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경쟁사의 가격을 갖다가 참고를 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11번가 상품이 최저가로 보여지게 막 애를 쓰셨다면 내부적으로 11번가 고객들한테 상품을 잘 탐색할 수 있게 해주시는 쪽이 이쪽 검색이죠. 네. 네, 검색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카탈로그에 다양한 상품들이 여러 가격으로 매칭이 될 수 있고 그 중에 최저가만 보여주기 위한 상품 구조를 개편했고 카탈로그 구조를 만들었고 그거를 또 검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검색 엔진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검색을 했을 경우에 동일한 카탈로그에서는 최저가 하나만 노출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했던 게 고객 니즈에 만족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되게 많이 했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사실은 힘겨움도 있었죠. 많이 힘들었던 점도 있고 좋았던 점도 있을 거예요. 네, 카탈로그 매칭하시면서 사실 카탈로그 매칭 정보라는 게 매칭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그렇죠. 하시면서 네, 잘 만들어 주셨고 전 고마운데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기획자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데 네, 힘드시면 없으셨는지. 힘든 점이라 사실 우리가 상품을 카탈로그로 이제 매칭한다라는 게 단일 상품이면은 카탈로그 매칭이 되게 쉬울 거예요. 근데 실제 필드에 나와 있는 실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품이 항상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여러 개 섞여 있으니 얘를 가지고 가격 비교를 한다라는 건 너무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나이키 운동화 찾고 싶은데. 그렇죠. 나이키 네. 운동화를 찾고 싶은데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가 같이 들어있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 저희 ST에서 진행했던 힘들었던 거는 그럼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인가? 그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셀러들은 상품 등록하신 셀러분들은 기존에 등록하는 액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함없이 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으면서도 우리는 뒤에서 얘를 다 분리를 해가지고 가격 비교할 수 있도록 다 분리하는 아키텍처, 그러니까 구조를 만드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했지만은 다들 너무 열심히 잘들 해주셔가지고 성공적으로 분리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를 이제 나이키, 푸마, 아디다스 요거는 잘 분리되는데
또 하나의 상품 안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색했을 때 다 나올 수 있게 상품을 쪼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바라보실 때는 나이키, 푸마, 아디다스가 아니라 똑같은 양말이 색상별로 다른 것들이 동일한 이미지로 보는 경험들도 최근에 일부 하셨고, 저희는 이제 그 검색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한 작업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검색어에 대해서는 검색 결과가 오히려 좀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경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성공인가? 라는 거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 방금 이제 성공적으로 맞췄다고 하시고 한참 진행 중인데 이제 성공적으로 맞췄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카탈로그 매칭이라는 게 쉽게 단순하게 얘는 얘야, 그러니까 1번과 1번은 같은 거야라는 게 쉽지만은 이게 사람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기계적으로 같은 걸 찾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계적으로 같은 거를 찾는 작업들을 하는 도중에 기계적으로 같은 걸 찾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사실 기계라는 게 사람 눈으로 보는 건 동일해 보이지만 기계는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여전히 저희 풀어야 될 숙제이고 앞으로 계속 개선해야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언젠가는 다 사람 눈만큼 기계가 정확하게 잘 분리할 수 있도록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얘기하시는 게 제가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요구사항을 던지는 기획자로서 근데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한 게 맞죠. 그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사실 저는 개발하고 인볼브돼서 일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ST 조직이라는 게 기존하고 기획하고 개발하고 같은 조직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많이 배우게 된 게 사실은 똑같은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면서 똑같은 이미지의 상품들을 옵션별로 다 쪼개서 카탈로그를 매칭을 했는데 어떤 상품들은 카탈로그 A에 붙고 어떤 상품들은 카탈로그 B에 붙길래 이미지 똑같은데 왜 이래요? 라고 정현이한테 물어봤더니 그 안에 있는 코드값 하나, 컬러 코드값 하나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걸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기계에서는. 그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개발이 참 정밀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가야 될 일도 참 많구나라고 얘기했지만 모르는 부분들을 알게 되니까 기획자로서 뭔가 좀 더 촘촘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수 있게 돼서 조금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제가 정의를 잘해서 계속 좋게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실 수 있게 검색에서도 약간의 변을 하자면 사실 이렇게 코드가 하나가 다른 걸로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얘는 분류를 하면 안 되는 케이스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찾아서 계속 튜닝하고 로직에 반영해 나가는 작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튜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검색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생을 하신 게 튜닝을 한다고 했으나 고객이 기대하지 않는 검색 결과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뒷단에서도 노력을 해주셨지만 앞단에서도 뭔가 로직들을 개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건호님 그게 뭐였죠? 네. 지금 이제 방금 앞에 설명하신 거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상품 데이터를 이제 세분화시켜 쪼갰죠. 이 검색에서는 이 쪼개진 상품 하나하나를 원래 보여주는 게 검색의 기능인데 보여주다 보니까 어떤 거는 합쳐서 보여줘, 어떤 거는 뭐 제거를 해줘, 어떤 거는 랭킹을 다운시켜줘,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이 지금 생기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조금 힘듦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검색에서 원하는 건 사실 뭐 검색이라고 나눌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원하는 보여주고 싶은 대로 쪼갰으면 어떨까? 근데 그게 힘들죠. 사실 상품의 이미지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뭐 해시값이 조금이 달라서 이건 동일 카탈로그로 묶이지 않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겪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 같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격 입장에서는 카탈로그하고 검색이 잘 돼야지만 물건이 잘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하고 노출인데 가격에 대한 저희 기반을 카탈로그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의 상품이 다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카탈로그의 정확성에 의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좋은 가격을 아무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검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에서 저희 상품을 잘 노출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선 카탈로그, 상품, 검색 이것만 잘 연계된다라고 하면 정말 11번간 좋은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실명과 최저가 이런 네. 문구도 붙여주고 네. 뭐
DPR인 뭐 이렇게 쇼킹 히어로가 뭐 이런 것도 뭐 붙이고 다양한 상품에 좀 도드라지는 표시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아닌 애들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좀 더 고도화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이게 결국엔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프로덕트를 사실 목적성은 다들 같은데 사실 각 개발팀마다의 이제 해야 되는 것들과 또 요구사항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원방향으로 딱 가면 좋은데 서로의 이해도와 이런 걸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과정이긴 했어요. 저희가 봤을 때. 네. 근데 솔직히 저 팀워크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네, 검색도 그렇죠. 저도 상품 기획만 맡고 있었지만 사실 이번에 가격이라든지 뭐 할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게 돼서 알게도 되고 사실 뭐 검색도 마찬가지고 카탈로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커머스가 딱 하나 도메인을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서비스 전체를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같이 했다는데 조직 얘기를 조금 하고 싶거든요. 저는. 네. 네. 저는 사실 그 ST 조직이라는 거가 헷갈렸어요, 처음에. TF들이 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TF가 있잖아요. 근데 ST 조직이라는 게 처음 생겼고 그걸 조금 설명을 뭐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해보자면 싱글 스레드라고 하는 아마존의 목적형 조직에서 온 그 용어로 저희는 이제 들었죠. 그쵸? 근데 ST와 TF의 뭐지? 라고 했을 때 다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TF와 ST의 차이는 뭔지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신 분? 제가 아는 걸 갖다 말씀드리면 TF와 ST의 차이는 겸직을 허용하냐 하냐 안 하냐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TF를 많이 했었는데 성공률이 많이 낮았었고요. 그거를 갖다가 낮은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다 담당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에서 TF를 갖다 맡다 보니 기존 업무를 중시를 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시를 안 하다 보니 그래서 TF의 성공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보완한 게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독립된 그리고 목적된 일만을 갖다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ST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저도 들었고요. 제가 무슨 ST 창시자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좀 저는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사실은 SO 뭔가 개편 저희 셀러 오피스 개편할 때 목적형 조직이 있었어요. 기획과 개발이 같이 있는. 근데 사실 기획자 입장에서는 개발하고 같이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 리소스도 되게 적게 들고 뭔가 빠른 실행을 할 수 있고 이슈 사항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거든요. 이 부분이.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네. 사실 저희가 우리 회사가 좀 규모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목적보다는 기능에 되게 중시를 해가지고 기능형으로 이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기능형으로 하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 보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는 약간 좀 삐걱삐걱 하는 건 있었어요. 원래 하던 일이 있었으니까 하던 방식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ST라는 이름에 맞게 원래 하던 일에서 벗어나서 내일이 아니고 같이 일을 계속 부딪혀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우릴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릴이 되니까 이게 점점 더 일을 하는 속도도 좋아지고 같이 코어하는 것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직 ST를 업무를 하면서 되게 진짜 너무 즐겁게 재밌게 일을 했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요? 지금도 좋죠? 네. 네, 건호님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계속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기능형 조직으로 개발 조직들이 다 분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개발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기획 쪽에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개발팀에서도 올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약간 이슈가 있어서 의사결정을 받아야 될 때도 좀 서로 각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서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ST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같은 하나의 꼴을 보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진짜 좀 빨랐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도메인, 뭐 상품과 카탈로그, 검색 이런 다른 도메인들이 같이 묶여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이슈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요구를 뭐 말씀을 드려도 또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좀 반응을 해주심에 있어서 좀 개발 기간이라던가 프로젝트 기간에 대한 것들이 잘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좋은 점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다 기존보다. 기존보다 좋았다. 저도 보면 ST에서 가장 큰 장점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제 저희 ST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기획과 그다음에 개발도 있었지만은 이제 영업 조직에서도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비스 큰 기획을 갖다가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서비스 기획자들이 모여서만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애초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발자도 참석을 하고 영업 담당자도 참석을 하다 보니 사전에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찾는 확률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번 이제 세팅이 된 기획 같은 경우는 실패율이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 이 다양성이 결국에는 실패 확률을 갖다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패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단축돼서 이게 결국에는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럼 요구사항 정리할 때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요구사항이요? 기획 정리할 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실패를 갖다가 할 때마다 그거를 갖다가 보강하는데 자료도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의견에서부터 정리가 되다 보니 거기에 들어간 리소스가 아예 기존 본질적인 업무에 이제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개발자들이 뭐 사실 영업 조직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뭐 ST 하면서 개발자들이 아마 재현님 대부분 모르셨을 텐데 또 그쵸. 그런 것도 또 좋은 게 아닐까. 네. 그렇죠. 다양한 사람을 갖다가 만나는 것도 좋았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다양한 사람을 갖다가 만났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의견, 지식을 갖다가 듣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제가 이제 뭐 DP에 대해서 서비스 기획을 하긴 했는데 저를 이제 서비스 기획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서비스 기획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회사 구조를 아는 데이터 분석가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프로젝트가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숫자와 데이터를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의사 결정을 갖다가 했고 그거를 서비스 기획을 하고 그게 또 개발이 되고 그게 실제로 이제 오픈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걸 제가 다 하다 보니 그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이제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아름다운 말씀들만 하셔가지고 저는 초반에 너무 힘들었다는 걸 세 분 다 아실 거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면 의사결정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제 기억에는 한 2달은 걸렸던 것 같아요. 초반 2달? 한 달 반 정도 모두가 이거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실제로 구조에 대해서 전체 상품 기획자고 또 상품 카탈로그 개발이시니까 전체 키라고 하는 커머스 키라고 하는 그 키값에 대한 뭔가 구조 개선이 일어나다 보니 여기뿐만 아니라 진짜 전체 도메인 그래서 제 기억에는 거의 개발 저희 조직이 한 400명 되나요? 그죠? 그래서 400명 조직 중에서 안 포함되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게 참 저는 솔직히 초반에 정말 힘들었는데 취합이 딱 되고 나는 순간 정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속도감은 빨리 났고 사실 저희가 1년짜리 프로젝트였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네. 거의 1년짜리 프로젝트였는데 8개월 만에 ST를 딱 오픈했다라고 하고 박수치고 저희끼리 거의 잘했다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많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좋은 점도 많았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유미님이 상품만 하실 때는 사실 검색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요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검색은 도대체 어떤 구조길래 네. 이렇게 했을 때 왜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아예 그냥 시간을 잡고 한 2시간 정도 맞아요. 검색에 대한 전체 구조, 뭐 플랫폼 그리고 백엔드, 프론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 판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되게 좋아하셨고
또 그 이후로 또 생각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검색 가지고 생각해 주시니까 저희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서비스라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빠른 서비스 적용을 위해서는 개발 조직도 마찬가지고 기획 조직도 마찬가지고 뭔가 목적형으로 쪼개져 있는 게 되게 맞는데 사실 특히나 서비스를 하는 사람, 뭐 개발자라고도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뭔가 고객 서비스를 하는 개발자, 플랫폼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꼭 있어야 될 거라는 거를 이번 ST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상품 도메인만 맡고 있었지만 검색이나 전시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보기 시작하면서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은 참 좋았어요. 설건호님의 명강의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정윤님 근데 이제 앞으로 하실 일 있잖아요. 또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만 했지만 아까 초반에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일이 많아요. 저희가 할 일이 많죠. 근데 네. 실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 ST 외의 업무들을 이제 다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다시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코어가는 거죠. 이런 ST를 하기 전에 우리가 코어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 내 일, 뭐 아니면 당신의 일, 우리 일 이렇게 구분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ST 이후에는 사실 이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일, 내 일보다는 그래 우리 일인데 우리 회사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원적인 부분이라든지 서포트가 확실히 ST 이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이제 오전부터 이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카탈로그를 많이 이제 개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의 자동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번에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작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 부분들 같이 협의하는데도 되게 편안하게 잘 지원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먼저 나서서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모델링 팀 얘기하시는 거예요? AMG AMG 죠? 팀? 네. 네, AMG 팀이죠. 네. AMG 팀 그럼 구체적으로 저 때문에 약간 개발자분들이시라 좀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러니까 저희 개선하면 모델링 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어쨌든 저희 테크콘이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네.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농담식으로 맨날 얘기하는 게 재현님한테 또 개발도 이제 AI가 AI 도움을 받아서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말씀하신 인공지능 얘기하죠.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딥러닝 쪽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좀 더 최근에 이제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제 상품을 어떻게 구분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상품의 특징을 추출하든지 이렇게 특징 추출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클러스터링하고 그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탈로그를 어쨌든 잘 만들 수 있게끔 뭔가 고도화 작업을 그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네. 네. 보시고 있는 사람들 중에 테크가 아니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어려웠습니다. 네. 그럼 검색 쪽은 뭐 AI 이런 거 안 하세요? 저도 또 궁금해요. 검색이요. 네. 검색도 이제 향후에는 이제 지금은 4명이 나이키 키워드를 치면 4명이 다 똑같은 결과를 보고 있을 거지만 향후에는 4명이 다 다른 나이키의 검색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온 뭐 LLM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은 이제 고민 단계이지만 꼭 뭐 조만간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님 이런 거 보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용어도 다르고 저희가 기획자고 어쨌든 영어 베이스면서 이제 데이터도 보시고 하시니까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격도 AI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가격이라는 게 과거 데이터에 보면 어떤 가격의 상품이 얼마 팔렸는지 몇 개가 팔렸는지 이런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가격 그리고 뭐 소비자들은 이제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은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가격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사람과 로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기계가 판단하고 기계가 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다 기계가 판단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가야 될 길도 그 길을 갖다 따라가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이야기 하면서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도와주실 거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이 항상 방법을 찾아나가요. 네. 네, 약속하신 거예요. 네. 건호님도. 네, 뭐 검색에서도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게 뭐 보여지지? 음. 왜 상위에 내가 관심 없는 상품들이 보여지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왜 이런 상품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이 상품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추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진짜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11번가가 10년 이상 된 사이트고 레거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 담당하라 그랬을 때 이게 가능하겠어라는 생각을 진짜 처음에 했던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프로젝트를 해내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서비스에 기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고 앞으로 저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할 일이 많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래 ST 조직이 아까 원래 1년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8달 정도에 저희가 이제 음. 어떻게 보면 다시 원 조직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게 약간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기획과 개발의 일부 끝나고 서비스 반영된 시점이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오히려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것들이 아직도 계속 많다 보니까 약간의 좀 더 길게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정윤님 말씀대로 원래 조직대로 갔지만 지금 또 협업이 그 기억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넘게 제가 편하게 다 말씀드렸을 때 이거 한대요. 떠들어 제껴볼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떠들어 제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11번가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규 서비스에 대한 것도 고객 니즈에 맞춰서 변화하겠지만 어쨌든 저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각자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보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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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는 ST를 하면서 이제 다른 조직에 좀 할 말이 있기는 한데 그게 뭐냐면 ST라는 조직이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부서로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겸직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갖다가 차출당한 부서 같은 경우는 결국엔 줄어든 인원으로 그 모든 업무를 갖다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목적형 조직이다 보니까 타 부서의 도움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받고 또 전적으로 받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ST가 저는 성공적으로 됐었던 거는 뭐 같이 일했던 저 ST 조직원들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주변에서 그만큼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 게 아닐까 생각해서 그 모든 부서들한테 이제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들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게 우리끼리 잘했다 아니었었나요? 막 네 명이서 잘했다 막 이랬는데 네. 저도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ST 조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지만 그 조직에 속하지 않은 조직들도 이제 저희 쪽도 있었고 아직도 이제 또 다른 조직 되게 많았는데 회사 전체가 그 ST 조직의 업무를 약간 최우선순위로 좀 같이 이해하고 한 꼴을 바라봤기 때문에 진짜 많이 도와주셨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약간 광고 얘기들을 좀 안 하긴 했는데 이제 검색 쪽에 광고가 항상 들어가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고객들이 커머스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광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스킵하시고 일반 검색 영역을 많이 보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광고더라도 돈을 많이 쓰는 광고든 아니든 그런 걸 좀 떠나서 품질이 좋은 광고들을 약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많이 개선을 했다. 그 말씀 앞에서 안 드려가지고 네. 늦게라다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광고도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또 한 판.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요 분위기 지금 좋은 상태로
가서 또 업무 열심히 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